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북방송은 김제의 한 마을 복판에 허가가 난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논란과 관련해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김제시가 소하천 시설과 나라 소유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해온 사업자 측에 뒤늦게 원상 회복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축구장 5개 가까운 3만 4천여 제곱미터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일 예정인 김제의 한 마을. 지난해 8월 김제시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기반을 닦는 작업에 돌입합니다. 공사 차량이 드나들면서 뒤늦게한 인근 주민들은 트랙터로 길을 막은 채 김제시청을 찾아 허가를 거둬들여달라고 호소를 시작합니다. 도로교통과 주민 편의를 위해 김제시가 만들어 놓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제 오른편에 주택들이 있고 그 아래로 소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건너편 토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대규모로 들어설 계획입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제방 위로 폭이 좁은 도로를 만들어 놓은 건데 공사 차량이 드나들면서 일부가 훼손됐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제방 도로를 넓히려 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과 일부 사업 부지엔 흙이 쌓여 있습니다. 그냥 막 깔아놓고 널어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지껏 차가 다닌 게 이게 다 망가져갖고 생겼고 치우도 안 해요 와서. 저번에도 또 한 차 흙 부숴놓고 갔잖아요. 저기다. 그런데 소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점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지목상 도로로 분류된 건설교통부 땅과 농림축산식품부 국어, 즉 도랑으로 구분된 땅도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한 정황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을 알도 못했어요. 상해도 상해도 없이 공천 한 번 없이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일어났어요 지금. 일손을 놓은 주민들이 연일 시위에 나서고 전북방송 보도가 이어지던 지난 18일. 김제시가 해당 사업자의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 회복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겁니다. 시공사 사장을 직접 또 만나가지고 그 얘기까지 했어요. 공사 중지 명령 내렸다고 얘기했는데 들어왔는가 하면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무려 24명의 사업자가 토지를 조각으로 나누고 각자 100kW를 넘지 않게 잘게 쪼개 편법 논란이 제기된 사업. 변전소를 끼고 송전선이 가로지르는 마을에 태양광 시설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주민들은 결국 사법기관에 호소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인데요. 하지만 의도치 않게 물에 빠지는 익수사고는 뜻하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익수사고는 추락이나 낙상사고 등에 비해 발생률은 적지만 사망률은 30배나 높다고 하는데요. 현재 초등학생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생존수영 교육이 중고생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 학생해양수련원 실내 수영장입니다. 이곳에서는 학생들의 수상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생존수영 교육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마찬가지로 여럿이 야외를 많이 놀러 가는데 이런 생존수영이 없다 보니까 익사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이 수련교육에 들으면 필수로 지금 수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수영 교육은 누워뜨기와 자기구조법, 구조 요청 요령 등으로 진행됩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응급구조 교육도 함께 병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기 혼자 물에 빠졌을 때 그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웠고 다른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튜브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활동하면서 약간 좀 많이 좀 힘들었는데 막상 이런 상황이 저한테 닥친다면 당황하지 않고 오늘 배운 내용처럼 잘 처리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5년간 조사한 익수사고자 수는 958명. 이 사고 가운데 17%가량인 16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발생 원인 1위인 추락 낙상 사고와 비교해 발생률은 적지만 사망률은 30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익수사고 예방을 위해 생존수영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의무 교육은 초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의무 교육의 형태로 모두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는 물론 선택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해양수련원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최소 4시간 동안은 수상안전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조금 더 확대가 되고 많은 학생들이 수상안전교육 혜택을 볼 수 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물놀이 하기 전 안전수칙을 숙지하도록 하는 안전교육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에 빠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사망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사고 발생 때 본인과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생존 수영 교육 의무화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부안군 영상테마파크는 한때 유명 관광지로 명성을 높였지만 현재는 관광객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인데요. 그렇다 보니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영상테마파크 공영주차장도 방치되고 있는 시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영주차장에는 인근 어민들이 그물과 같은 어구를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게 됐고 현재는 불법 쓰레기까지 버려져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2차선 도로 옆으로 어업 활동에 사용되는 각종 어구가 쌓여 있습니다. 한편에는 못 쓰는 가전제품 등 불법 쓰레기도 함께 놓여 있습니다.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이곳은 원래는 공영주차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불과 400m 떨어진 곳에 영상테마파크가 위치해 있는데요. 10여 년 전 영상테마파크가 인기를 끌었을 때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그 주차수를 감당하기 위해 이곳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1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곳을 조성했는데 현재는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년 전부터 인근 어민들은 이 공간을 주꾸미를 잡는 어구 등 어업 관련 잡동사니를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구를 보관하는 시간이 늘어나자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곳에 불법 쓰레기까지 버려지는 상황이 벌어지자 인근 마을 주민은 불만을 표시합니다. 어민들이 이거 다 갖다 이게 전부 다 구멍이 저 꽃게 구멍, 원구멍 해갖고 다 여기다 갖다 그냥 버려버린 거야. 코라포 꽃게 썩은 냄새 그물. 어민들의 어구 방치 문제는 테마파크 공영 주차장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테마파크 진입로 근처에서도 어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된 민원에 부안군은 어민들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그쪽에 그 폐기물은 저희가 여름 휴가철이라고 정책을 다 치웠고요. 지금 현재 방치되는 건 폐업은 아니고 그 어민들이 지금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어구들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어촌계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오래된 어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벌레, 무분별하게 버려진 불법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부안 영상테마파크 공용주차장.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하늘이 우리나라를 복되게 해 옛날에 없던 병기를 주었다. 임진왜란의 원인과 실상을 기록한 책 징비록에 비격진천례를 가리켜 표현한 건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시한폭탄으로 꼽히는 첨단무기 비격진천례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려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정명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둥그런 포탄이 적진을 파고들더니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수백 개의 파편은 사방으로 날아가 왜구를 쓰러뜨립니다. 임진왜란 때 등장한 조선의 독창적인 귀신폭탄 비격진천례입니다. 무쇠로 만든 탄알 속에 화약과 쇠조각을 넣고 폭발 시간 조절 장치까지 갖춘 우리나라 최초의 시한폭탄입니다. 임진왜란 때 당시 사용되었던 무기로 무쇠로 만든 탄환 속에 쇠조각이랑 화약을 넣고 시간 조절 장치를 장착한 당시의 최첨단 무기입니다. 평균적으로 지름 19cm에 무게는 17kg 정도. 당시 명나라와 일본도 몰랐던 비밀 병기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신기해요. 비격진천례와 발사도구인 화포, 완구, 고문서와 같은 유물 수십 점도 전시됐습니다. 3D 스캐너와 프린트 장비를 활용한 복원품과 대형 모니터는 관람객의 몰입도를 높입니다. 조선시대 무기가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조선시대 무기가 아직 남아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지난해 고창의 무장현 관아와 읍성에서 찾아낸 비격 진천뇌는 무려 11점. 이전까지 확인된 5점보다 2배 넘게 나왔고 보다 온전한 형태로 발굴돼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별전이 열리는 동안 비격 진천뇌의 보존과 활용을 주제로 한 학술 대회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밀하게 조선의 과학기술을 입증할 수 있는 재미있는 전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병기사에서 획기적인 유물로 평가받는 비격 진천뇌. 12월 말까지 이어지는 특별전도 흥미롭지만 비격 진천뇌가 무더기로 발견된 무장읍성도 둘러보시면 의미를 더할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각 지역마다 특산품을 이용한 전략 식품 육성을 위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 성과를 지역민들과 공유해 소득 창출까지 이어진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임실 지역의 경우 치즈와 식료품 연구소가 이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구 성과와 지역 업체 간 연계를 통한 지역민 소득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 지역에 위치한 재단법인 임실치즈앤 식품연구소입니다. 이곳에서는 최근 지역 전략식품 육성 사업을 통해 임실 지역 옷을 활용한 막걸리와 장류 상품을 개발하는 등 연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운영 실태가 방만하고 연구 성과와 지역 업체 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가 외연 확장을 좀 해서 치즈뿐만 아니고 식품도 더 개발비를 확충해가지고 연구원들이 활성화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개발된 특허품이나 이런 것들이 활용을 해가지고 소득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소 인력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임실군 측은 비슷한 규모의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와 진안 홍삼연구소에 비해 정원수는 적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연구 성과를 지역업체나 지역민들과 연계를 통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보다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치즈식품연구소에서는 치즈와 그다음에 지역 향토 상품들을 명품화하는 그런 기능들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은 또 적다고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조직으로 보면은 그렇게 큰 조직은 아니다. 여기 이제 치즈 기능 외에 식품 기능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요즘 좀 뜨고 있는 옷이라든지 독칼, 엉겅퀴 이런 기능성 식품들에 대한 연구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일정 수준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 기술 지원하고 상품화를 지원하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산품 연구 개발을 통해 지역 식품 산업을 한 단계씩 도약시키고 있는 식품연구소. 연구 성과도 중요하지만 지역민들과 연계를 통한 소득 창출 확대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정읍 내장산은 다채로운 단풍의 모습을 품고 있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가을 관광 명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해에만 100만 명 넘는 관광객이 단풍을 보기 위해 내장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의 호객 행위와 불법 노점상 등으로 인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었는데요. 반복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읍시와 내장산 상인이 함께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따사로운 햇살을 받은 단풍잎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단풍을 배경 삼아 사진을 찍기도 하고 단풍나무 사이를 걷는 등 각자만의 방식으로 가을 단풍을 즐깁니다. 모두 바쁜 일상을 잊고 오늘만큼은 단풍 매력에 푹 빠져봅니다. 내장산 국립공원은 한 해 100만 명 이상이 찾을 정도로 전국적인 단풍 명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상쾌하고 그런 대로 재밌습니다. 한 20년은 젊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 가을 내장산 관광이 기대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정읍시와 내장산 상인이 함께 힘을 합쳐 관광 문화 개선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각설이와 불법 호객행위 단속에 나섰으며 상인 서비스 의식 개선을 위해 상인 학교를 올해 처음으로 운영했습니다. 내장산에 찾아오신 탐방객이나 관광객들에게 편안하게 모시고 친절하게 우리 정읍시와 합동으로 잘 하겠습니다. 정읍시는 불법 영업이 줄어든 거리에 길거리 버스킹 공연과 같은 문화 공연을 개최해 다양한 볼거리를 관광객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단풍과 관광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이 어우러져 올 가을 내장산 관광의 품격은 한층 더해져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전라북도에서 단풍하면 지리산과 내장산 등이 유명합니다. 순창 강천산도 빼놓을 수 없는 단풍 명소 가운데 하나인데요. 최근 야간 조명 시설까지 완비해 전북의 숨은 단풍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형형색색의 단풍이 하나둘씩 물들어가고 있는 순창 강천산입니다. 강천산 단풍은 색이 다른 곳에 비해 유독 붉은 것이 특징입니다. 강천산 곳곳에서는 나무들이 형형색색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80%가량 물들은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병풍폭포에서 구장군 폭포까지 왕복 5km 구간의 맨발 산책로에는 아기 단풍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새롭게 옷을 갈아입은 단풍과 함께 촬영하며 환한 미소로 가득 찹니다. 저희 작은 딸하고요. 올 2019년 가을을 좀 만끽하려고 여기 강천산을 찾게 됐습니다. 산이 아담하고요. 이렇게 멋있는 이렇게 이쁜 폭포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산책하기에 아주 좋고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강천산의 또 하나의 매력인 현수교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꼭 한번 걸어보는 필수 코스입니다. 지상에서 50m 높이에 있어 강천산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강천산은 낮은 경사와 잘 정돈된 산책길로 가족 관광객들 사이에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여기 오니까 단풍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날씨도 너무 좋고요. 너무 좋아요. 많이들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강천산 입구부터 천우폭포까지는 최근 조명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야간 산행 1.3km 구간이 11월까지 개장되는 이곳에는 단월 여행을 주제로 한 화려한 조명과 영상 콘텐츠가 산책로 주요 지점에 설치됐습니다. 낮과 밤이 모두 아름다운 강천산으로 기억될 것이고 순창 관광객 500만 시대를 앞당기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단풍이 절정이 되면 산과 숲 전체가 붉은색으로 물들어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강천산. 순창구는 주차장 혼잡을 피하기 위해 고추장 민속마을에서 강천산까지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남원시가 요천 일대와 춘향 테마파크 등 주요 관광지를 야간여행 명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CJ 헬로 전북방송과 남원시가 야간경관 구축 활성화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CJ 헬로 전북방송은 미디어 파사들을 비롯한 첨단 미술 기술의 공연 문화까지 접목시켜 남원시의 야간여행 명소화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남원시의 역사와 문화예술적 가치를 포함하는 스토리텔링을 야간 조명 사업과 연계시킬 방침입니다. 남원 지역의 경관 사업, 야간 경관 조명을 통한 공사를 하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좋은 파트너십을 맺게끔 되겠는데 감사드리고 오늘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남원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CJ가 한 몫을 단단히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